안녕하십니까? 이번 2020 학년도 고전고등학교 학생토론대회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학생토론대회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학생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여야 하는 게 맞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그럴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하여서 이렇게 온라인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여러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보고 잘 준비하셔서 토론에 임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학생 토론 대회는 경기도식 토론, 이른바 경기도식 토론으로 경기도 교육청 토론 대회의 토론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가 인원은 찬성 측에서 3명, 반대 측에서 3명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회자, 계측자가 있게 되지요. 이래서 3대3 토론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토론 방법 및 순서를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1회전부터 6회전까지 있고요. 각 회전마다 시간은 각 2분씩 주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만큼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고 토론에 임해 주셔야겠습니다. 토론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측 1. 입론,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 측 2의 확인 질문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 찬성 측에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입론과 확인 질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입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과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확인 질문은 상대방 입론에 대한 질문과 반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질문은 반박이나 반론을 위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며 질문에 의한 상대방의 답변 시간도 반대 신문의 발언 시간에 포함됩니다. 상대방의 답변 시간을 허용하게 되면 자신의 팀의 어, 말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따라서 가능하면 질문은 예 또는 아니요 답변에 폐쇄형이 좋고요. 필요하면 답변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측에 자신의 어떤 토론의 팀에 유리하게끔 일정한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2회전으로 반대 측에서 이번에는 입론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찬성 측에서 이에 대해서 확인 질문을 하고요. 반대 측에서 대답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방금 얘기했던 확인 질문에서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반론이라고 있죠. 자, 작전 시간대에는 반론을 위한 찬반 토론자 협의를 실시하게 됩니다. 작전 시간에 작전을 어, 시간을 통해서 협의를 실시하는데 이 시간도 2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3회전부터는 이제 반론이 시작되는데요. 자, 동그라미 1, 2, 3, 4, 5 순서대로이니까요. 이 동그라미의 순서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3회전에서는 찬성에서 1차 반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반대측 세 번째 사람이 다시 1차 반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반론이라고 하는 것은 반박 그리고요. 그리고 주장과 논거에 바탕한 입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피력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크게 보면 이유와 근거 등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인지를 점검해서 허점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관련성으로서는 주장과 이유와 근거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관련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유가 주장을 근거가 이유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지를 따지는 충분성,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상대방의 주장이 옳더라도 주장이 실현되면 발생되는 문제점, 폐해 부작용을 밝혀서 실효성이 없다고 밝히는 이 부작용의 측면, 이 네 가지 측면에서의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사회전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의 2차 반론이 있게 되고요. 반대측 첫 번째 발표자의 2차 반론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해전 찬성 측 두 번째 발표자의 3차 반론, 그리고 반대측 두 번째 발표자의 3차 반론, 이렇게 각 2분씩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작전 시간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반론을 위한 찬반 토론자 협의를 하게 되죠. 이때 시간은 똑같이 2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대측 세 번째 발표자의 최종 발언, 그리고 찬성 측 세 번째 발표자의 최종 발언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최종 발언은 각 3분씩 주어지게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죠. 자, 아까 전에 1페이지에서 봤던 동그라미 1부터 12까지의 순서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 2, 3, 4, 그리고 작전 시간을 거치고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작전 시간 마친 다음 6회전에 11, 12까지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들 그 주장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방법에 있어서 입론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주장, 이유, 근거가 있죠. 어떠한 주장이 있으면 그러한 주장을 펴는 이유가 있고 그러한 이유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으로서 쓰일 수 있는 방법에 여러분들 이런 말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유와 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론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표현해 야겠죠. 먼저 상대방의 주장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을 해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왜 그러냐? 똑같이 이에 대한 이유를 자신의 어떠한 주장을 펼치기 위한 이유를 제시해야겠죠. 이것은 뭐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서의 사례를 제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론이든 반론이든 간에 주장이 있으면 주장을 따른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유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데요. 반론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먼저 언급해 주면서 말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밖에 확인 질문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확인 질문은 여러분들 1회전에서 자, 이 1회전과 2회전에서 확인 질문이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확인 질문은요, 다음에 이어진 반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서로 보시면 3회전에서부터는 4회전, 5회전 계속적으로 반론이 이어지게 되죠. 그 반론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바로 확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반론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그리고 이에 대해 이러함으로써 자기 취직의 주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요. 질문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상대방의 발언을 재차 확인하는 사실 확인 질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도와 전제를 확인하는 질문, 세 번째는 평가하는 질문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눈여겨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1번부터 8번까지가 있죠. 상대 측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해야 된다. 상대방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것이지 발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끄집어서 질문하는 것은 아니겠죠. 때문에 상대방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점.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경청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세운 논점이나 발언 내용의 허점을 찾아야겠습니다. 그 허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겠고요. 미리 토론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허점이 어떤 것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 상대방의 논점과 허점을 예상하고 이에 대해서 준비해 두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논점을 뒷받침하는 논거의 타당성에 대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발언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는 질문은 피해야겠습니다. 그리고 2분이라는 시간이 2분이라는 시간밖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러한 단순한 확인 질문은 피하는 게 좋겠죠?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짜임새 있게 단계별로 질문해야겠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전략을 잘 짜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은 결론으로 마무리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의 바른 태도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어, 열린 질문을 하지 말고 예나 아니오로 짧게 답변이 되도록 질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답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신의 논지와 잘 연관시켜서 지혜로운 답변, 뭐 당연한 것이겠고요. 질문에 적합하게 답하되 간략하고 명료하게 핵심적인 점만을 답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에 관련 있는 질문에만 답하고 모르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인 질문, 그리고 뭐 개인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야겠고요. 그리고 이미 소개된 문건이나 이미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답변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